안녕하세요. 김선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최신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얇은 교재 있죠? 125쪽입니다. 자, 그리고 파일 열어주시고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부터 F1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맑은 고딕, 크기 16, 굵게, 이중실선.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 메뉴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잠깐 밑줄을 보게 되면 이중실선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오른쪽 버튼, 메뉴 오른쪽, 단축 메뉴죠. 눌러주시면 셀 서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맞춤과 글꼴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맞춤에서는 먼저 셀 병합, 그리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셀 서식에 먼저 맞춤에서 가운데와 셀 병합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꼴 들어가서 맑은 고딕, 네, 눌러 주시고 굵게, 그리고 크기는 16, 밑줄은 이중실선, 네, 이렇게 지정하셔야 됩니다. 네. 굵게가 정확히 안 눌러졌네요.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A4부터 A6까지 떨어져 있는 위치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지정하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손 떼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3부터 F3까지는 셀 스타일의 강조색 5. 홈 탭에 셀 스타일 강조 5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C4부터 C6까지 뒤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문자 뒤에 퍼센테이지를 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문제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문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문자가 되는지 아시죠? 중간에 물결 표시가 있어서 문자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G/표준이나 0 또는 샵 같은 경우에 숫자이지만 지금 현재 셀에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내용은 문자이죠. 문자인 경우에는 골뱅이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옴표, 퍼센테이지를 붙여라 따옴표. 자,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네. 확인. 자, 이번에는 D사부터 D9까지 이름표를 지정하네요. 이름표는 바로 이름 상자에서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오타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점이 되잖아요. 그럼 오타가 생겼을 경우에는 빨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식에 이름 관리자 들어가서 이 부분에 편집 들어가셔서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지우고 새로 하겠다 그러면은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수식에 이름 관리자, 네, 그리고 편집하면 수정을 하는 거고요. 삭제하면은 지우고 새로 하겠다. 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타 없도록 네, 정확하게 지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홈에 가셔서 테두리를 정하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2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작업 3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합니다.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맞는 그 값들을 글자 색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뒤에 배경색, 채우기 색을 바꾸거나 아니면 표 형태대로 테두리를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조건부 서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 전체에 적용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정해진 영역 안에서 지정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행 전체죠. 그러면 소제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불러 잡습니다. 자, 그리고
홈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이렇게 들어가셔야겠죠. 홈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수식 지정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식을 구할 때요. 지금 식 학번에서 구하는 거죠. 학번에서 앞에 네 글자가 2019를 찾아서 빨강색으로 글자색을 바꿔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자 여기 내가 만들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셀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앞에 네 글자를 뽑아내야 되죠. 자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레프트 현재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F4를 두 번 눌러 주시게 되면은요. 처음에 보셨던 양쪽에 달러 표시가 붙어 있는 F4는 우리가 절대 참조라고 하죠.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참조 방식이 되겠고요. F4를 누를 때마다 계속 참조 방식이 바뀌는데 그 두 번째는 행참조,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열참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상대참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만 내려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되죠. 옆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A열을 고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열참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좌표가 나왔을 때 F4를 두 번 눌러서 영문자 앞에 달러 표시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열참조가 들어옵니다. 콤마 글자 수는 몇 개를 네 개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같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레프트 함수를 쓰게 되면 문자 함수가 되기 때문에 문자거든요 결과가. 그래서 따옴표를 꼭 주셔야 됩니다. 2019 네 2019라는 숫자가 나오면 서식 어떻게 글자색을 빨강색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확인, 확인. 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계산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보게 되면은 요일을 계산하는 건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평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은 주말로 표시를 하라는 얘긴데요. 우리가 보통 일주일은 1 일부터 7 일까지죠. 거기에 1 일부터 5 일까지가 평일이고 나머지가 주말이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weekday를 이용해서 그리고 if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는 일단 안쪽에 있는 함수부터 풀어 주시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선택이 안 되면은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는 값의 날짜에 자 월요일부터 체크를 해라 그럴 때는 옵션이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숫자 값이 나오겠죠. 이 숫자 값을 가지고 하나씩 어 이제 물어보면서 네 1 에서 5 그러니까 5 이하인지 물어봅니다. 5 이하인지 물어보고 맞다면은 평일 아니면은 주말이겠죠. 그래서 if 자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5 이하이냐 그러면은 평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네. 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네. 1번 답은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학점을 구할게요. 자 이 학점은 자체 내에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값이 이 표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일단 또 하나의 표가 존재합니다. 이 표는 우리가 VLOOKUP이나 인덱스 또는 이제 때에 따라서 아 VLOOKUP이나 HLOOKUP이죠. 그리고 이제 인덱스나 매치를 이용해서 하는 문제도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HLOOKUP을 이용하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Hlookup 어떨 때 Vlookup이냐 바로 쉽게 생각하세요. 소제목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면 Hlookup이고요. 소제목이 만약 옆으로 간다 그러면은 Vlookup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 구분하실 수 있는 건 그렇게 지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안쪽에 있는 것부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균을 구해야겠죠. 이 두 개의 평균값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이 점수가 이 사이에서 어느 부분에 표시를 하느냐 이거죠. 87.5 니까 바로 여기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이용합니다. hlookup. 자 이 값이 들어오면 어디에? 자 요 아래 표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소제목을 뺀 나머지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식을 복사할 거니까 F4를 눌러서 절대참조로 바꿔 주세요. 자 여기 값이 들어오면 학점은 여기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행에 위치하니까요. 행 번호 3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옵션을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정확히 일치하는 옵션일 경우에는 0을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근사치일 때는 1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요. 0일 경우에는 0 대신에 false라고 써 주고 또 1 대신에 true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설명하시는 분이나 교재에 따라 그렇게 표시가 될 수 있는데요. 다 맞습니다.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거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 경영학과라는 조건이 붙었네요. 자 학과과 경영학과. 자 조건이 있을 때는 조건을 입력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평균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어떤 게 기억이 나실까요? 한번 볼까요? 자 평균인데 조건이 있는 평균은 어떤 게 있을까? 보통 우리가 평균이다 그러면 에버리지죠. 조건이다 그러면은 if죠. 자 조건이 있는 평균은 에버리지 if가 있습니다. 네. 복수 조건일 때는 average if s라고 있습니다. 이건 2016 버전부터 나온 함수예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daverage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SUMIF 나누기 count if라는 그런 명령도 있습니다. 함수도.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일단 average if는 네, 이렇게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average if는 위에 거는 조건이 하나지만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는 뒤에다가 복수를 의미하는 s를 붙입니다. 자, 여기는 순서가 달라요. 네. 자, 구하고자 하는 영역을 먼저 줍니다. 그다음에 조건이 있는 영역 조건.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d-average는 소제목을 포함한 전체 영역을 구하시고요. 구하고자 하는 열의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조건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sum if 나누기 count if는 네, 이렇게 형식을 잘 기억하셨다가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를 풀어 볼까요?
자, 조건이 경영학과인데요. 문제에서 보게 되면 the average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될 수 있으면 안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풀어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the average,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들어갑니다. 소제목을 포함해서 전체 영역을 잡아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평점의 평균이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열 번호 4를 적으셔도 되고요. 또는 어 해당하는 열 번호의 소제목, 네, 이렇게 지정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4가 편하다 그러면은 4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선택할게요. 콤마. 그다음에 조건은 여러분이 따로 지금 조건을 명시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값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왜 라운드냐? 반올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라운드입니다. 만약 올림이라고 되어 있으면 라운드 업, 내림 하면 라운드 다운을 쓰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라운드 반올림해라. 그리고 어디까지?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2 라고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모든 과목이 70 이상인 학생 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학생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count if나 또는 count if s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니까 조건이 3 개예요. 커뮤니케이션이 70 이상, 회계가 70 이상, 경영 전략이 70 이상. 다시 말하면 세 가지 과목이 모두 70 이상인 학생 수를 찾아라, 이거죠. 그럼 복수 조건이 되겠죠. 조건이 3개 붙어 있으니까요. 는 count if s. 자, 조건이 있는 영역, 콤마, 조건은 70 이상이라는 조건입니다. 또 회계도, 그리고 경영 전략도. 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이렇게 결과값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아까 조건이 있는 평균 이런 거 설명하면서요. 자, 그럼 카운트는 어떻게 되느냐? 카운트 형식. 자, 이런 식으로 영역은 지정하시면 됩니다. 네. 조건이 있는 영역, 그다음에 아이고 잘못 썼네요. 네. 이렇게 조건이 있는 영역, 조건 한 번 더 써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문자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학과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 글자만 표시하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먼저 세 글자만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left를 쓰셔야겠죠. 학과의 세 글자만 일단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첫 글자를 대문자 쓰라는 거잖아요. 프로퍼죠. 프로퍼가 첫 글자만 대문자로 써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여기 뒤에다가 연도를 붙이래요. 그러면은 연결 연산자 앰퍼센드라고 하죠. 붙이겠다. 어떠한 식을, 자, 이어라는 식을 이용해서 날짜의 연도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함수 중에 프로프는, 자, 프로프는 네,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퍼는, 네, 이 정도 어렵진 않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신 레프트, 라이트, 미드. 예, 레프트는 왼쪽에서부터 라이트는 오른쪽, 미드는 중간.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죠? 자릿수인지 제가 지금 네, 이게 조금 헷갈리네요. 만약 자릿수라면 네,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많은 문자 함수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 몇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를 알아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분석 작업 1로 들어가 봐야겠죠? 자, 분석 작업 1로 들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1은 지금 보시면 부분합으로 만드는 건데요. 부분합은 여러분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셔야 할 일이 먼저 있죠. 바로 정렬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기준으로 삼을 게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삼을 부분을 문제 유형에 따라 오름차순할 것인지 내림차순할 것인지. 자, 그럼 문제를 보면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과 기준으로 데이터의 오름차순, 데이터 오름차순 지정해 주셔야겠죠? 네. 자, 그다음 이제 데이터의 부분합 들어가셔야겠죠.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좀 전에 정렬한 거와 일치가 돼야 되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부분합, 또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이 좀 전에 네, 정렬한 이 부분과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함수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평균과 최대값이 나오는데 어 두 개인 경우에 아래쪽에 있는 게 먼저 지정한 그런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네.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최대값은 합계 최대값이 되죠. 이거 일치시켜 주시고요. 자, 중요한 부분. 함수를 하나만 쓸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함수를 여러 개 사용하실 때에는 기존에 있던 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고 여러 가지 구해도 기존에 있던 거는 없어져요. 네, 계속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를 풀으셔야 됩니다. 확인.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바꿀 부분은 함수하고 내용 바꿔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함수는 평균. 자, 합계가 아닙니다. 아닌 건 꼭 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기본 영역과 인성, 봉사, 교육, 훈련 세 가지네요. 확인.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 2로 들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2는 바로 통합 기능을 얘기한 거네요. 통합은 소제목이 포함된 상태에서 영역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 가시면은 이게 바로 통합이에요.
데이터의 통합. 네. 통합을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뜨겠죠? 자,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먼저 정합니다. 합계가 맞아요. 자, 그리고 어느 자료를 참조할 것인지 지정해 주셔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제목까지 포함하셔야 됩니다. 추가, 또 두 번째 표 추가, 세 번째 표 추가. 자, 이 세 개의 영역을 추가를 하신다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첫 번째 행과 왼쪽 열, 이걸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통합에 들어와서는 일단 함수를 먼저 정하고요. 어느 부분을 가져올 것인지 이렇게, 네, 영역을 추가를 하신 다음에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문자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이렇게 값이 들어오게 돼요. 자, 이제 매크로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작업은 여러분들 혹시 매크로 작업을 하실 때요, 위에 개발 도구라는 게 없는 분이 계시다면 개발 도구 탭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걸 만드는 방법은요. 파일에 들어가시면 옵션이라고 있어요. 파일,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개발 도구 이거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파일 들어가신 다음에 두 번째는 화면 맨 마지막에 보면 옵션이라고 있어요. 네. 파일 옵션 그리고 리본 사용자 지정 그다음에 여기에 개발 도구. 네, 요거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확인 이런 순서로 해 주시게 되면 화면상에 개발 도구라는 게 표시가 될 거예요. 매크로를 지정하실 때는 이 개발 도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개발 도구 체크를 하신 다음에 화면상에 나타나면 지금부터 매크로를 기록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커서의 위치는 뭐 어디에 있든 상관없지만 내용과 연결되지 않는 곳에다가 놔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갖다 놓고 매크로 기록합니다. 이름은 총점으로 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문제대로 총점이라고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키를 정확하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키가 잘못 움직이게 되면 매크로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다시 지정하셔야 돼요. 자, 일단 갖다 놓고 총점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는 소양 인증 더하기 직무 인증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구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식을 복사하시고요. 해제하신 다음에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하셔야 돼요. 꼭 기록 중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매크로를 어떠한 그 단추 내지는 그림과 연결시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 개발 도구에 보면 삽입이라는 그런 명령이 있죠. 양식 컨트롤 눌러 주시고 문제에 보면은 G3부터 H4라고 되어 있죠.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Alt 버튼을 누르시고 G3부터 H4 이렇게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과 연결시킬 것이냐 물어보죠. 총점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름은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만들게요. 매크로 기록 이번에는 채우기라는 매크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채우기는 일단 홈에 가시고요. A3부터 E3까지를 채우기 노랑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끝났으면 해지를 하고 개발 도구 기록 중지 꼭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도형과 연결시킵니다. 삽입에 도형 들어가시면 빗면이라고 보여요. 바로 이 부분이죠. 빗면. 자, 그리고 Alt 버튼을 누르고요. G6부터 여기죠. 이렇게 H7까지 그다음에 채우기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크로 지정해 주셔야겠죠. 채우기와 연결시켜라.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총점이요. 안 맞아요. 그쵸? 자 그럼 수정을 해야 되는데 매크로를 연결시켜 버리면은요. 손 모양으로 바뀌어요, 마우스 모양이. 그러면 이럴 때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누르셨죠? 그다음에 알트 버튼을 누르고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딱 맞게 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손 모양이 나올 때는 그냥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예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 지금 우리는 배우는 시기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여기를 지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다른 색으로 일단 바꿔 볼게요. 자 그러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총점 들어왔네요. 채우기 네.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작업을 들어갑니다. 차트 작업까지 해야 인제 끝마치게 되겠죠? 자 일단 차트 작업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합계 계열과 2016 요소가 제거가 되도록 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럴 때는요. 일단 차트를 먼저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데이터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 좋아요. 자 보시면 2010 합계 계열을 먼저 없애야겠죠? 그럼 합계 선택한 다음에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2016 지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건 Y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X축인데 X축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X축을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바로 행렬 전환이라는 걸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2016 년을 제거해 주세요. 다 끝났으면 꼭 행렬 전환을 다시 한번 눌러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확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돼 있네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고 위에서 바꾸셔도 됩니다. 차트 종류 변경, 누적 세로 막대형. 이게 누적이죠. 네. 누적 세로 막대형. 자 이번에 차트 제목을 구하는데요. 저는 이게 더 편해요 원래는. 디자인 여기에 가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습니다. 차트 제목, 차트 위. 네. 그다음 엑셀의 좋은 점이 이거죠.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는 우리가 는 하면 식을 구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어떤 여기 A1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오세요. 그게 연동이에요. 그대로 가져옵니다. 엔터. 네. 자 이제 밑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근로 장악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에. 자 근로 장악 이 부분이죠. 선택하고 디자인의 요소 추가, 레이블, 그다음에 안쪽 끝에 네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맨 위에 차트 도구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아까는 차트 제목 했었죠. 이번에는 데이터 레이블 한쪽 끝에. 저는 이제 주로 여기에서 작업을 할 거니까 그리고 "이 방법이 정확한 겁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편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쓰시면 돼요. 저는 이 방법이 편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거니까요. 뭐 다른 누구한테 더 쉬운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럼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건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니까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안쪽 끝에 네 이렇게 지정합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영역 테두리. 자 여기 선택하셨죠. 자 여기는 제가 오른쪽 버튼 눌러 볼게요. 차트 영역 서식. 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어 내용이 뜨죠. 여기에서 지금 위에 보면 아이콘이 3 개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아이콘의 테두리예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맨 끝에 둥근 모서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